가장 빠르게 1억 모으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가장 빠르게 1억 모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억이라는 돈은 사회 초년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에게나 참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현명한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보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억이라는 종잣돈은 단순히 통장에 쌓이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 더 큰 자산 증식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억 원을 최단 기간에 모으기 위한 핵심 전략들을 아주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명확한 목표 설정과 현실적인 기간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겠다고 막연하게 다짐하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1억을 모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언제까지 1억을 모으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거나 4년 또는 5년 안에 1억을 달성하겠다와 같이 자신의 현재 수입과 지출, 그리고 모을 수 있는 여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설정은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것을 넘어 매월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용이하며 중간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동기부여를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할 때는 SMART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퍼시픽 구체적이고 메저러벌 측정 가능하며 어치버벌 달성 가능하고 렐러번트 관련성이 있으며 타임 마이너스 바운드 기한이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만 원씩 4년간 저축하여 총 9,600만 원을 모으고 남은 400만 원은 부수입과 투자 수익으로 충당하여 총 1억 원을 달성한다와 같이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정된 목표는 여러분의 재정 여정을 안내하는 강력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수입 극대화와 지출 최소화입니다. 이 부분은 1억 모으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돈을 모으려면 들어오는 돈은 많게, 나가는 돈은 적게 만들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먼저 수입을 파악하고 늘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본업에서 얻는 월급이나 소득 외에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1억 모으기 기간을 단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활동, 온라인 강의, 재능 판매 금호, 타링 등 플랫폼 활용,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 창출, 그리고 앱테크 걷기 앱, 설문조사 앱 등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잠자고 있는 자신의 재능이나 취미를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더욱 즐겁게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1억 모으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 수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 수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저축으로 이어지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부수입을 더하면 목표 달성 속도를 월등히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관리입니다. 이는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며 때로는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계부 앱이나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히 돈을 쓰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 매주 또는 매월 자신의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출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어느 부분에서 불필요한 소비가 많은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던 테이크아웃 커피 값을 줄이거나 주 34회 외식을 주 12회로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횟수를 늘리는 등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생각보다 큰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충동 구매를 줄이고 구매 전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월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을 줄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1억 모으기 목표 달성에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정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과 같은 고정 지출들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해지하거나 더 저렴한 플랜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절약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1억 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현명한 저축 및 투자 전략입니다. 1억 원이라는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에는 안전 자산 형성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나 고위험 재테크는 지양해야 합니다. 종잣돈 마련 단계에서는 원금을 잃지 않고 꾸준히 불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돈을 예금, 적금, CMA, 발행어음 등 원금이 보장되거나 리스크가 낮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금과 적금은 이자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억 원을 모으는 데 있어 절약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수단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목돈 마련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시중은행들의 금리 비교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기를 투자를 위한 그릇을 키우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1억 원이 모이기 전까지는 투자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투자처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종잣돈 마련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고위험 투자는 자제하고 여유 자금을 통해 소액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모의 투자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을 권장합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금융 지식과 투자 마인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학습 과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돈을 쓰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 매주 또는 매월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일에 유독 지출이 많다면 그 이유 외식, 주말 나들이 등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예산 세우기는 가계부 작성만큼이나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매월 예산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며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표 금액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과 보상을 미리 상상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1억 모으기에 대한 실질적인 팁을 제공하는 다양한 재테크 채널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꾸준히 시청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성공적인 재테크 방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는 재테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신의 절약 노하우와 투자 성공담을 공유하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자신만의 절약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 MBTI 테스트와 같은 재미있는 도구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소비 성향을 이해하면 보다 효과적인 지출 관리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욜로족 성향이라면 무작정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간 단축 팁과 추가 조언입니다. 1억 모으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관리와 저축 외에 예금, 적금,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는 1억이라는 종잣돈이 어느 정도 모인 후에 시작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종잣돈 마련 단계에서는 자산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여 투자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면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 곳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다양한 자산 주식, 채권, 펀드, ETF 등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 거장들도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작은 절약과 꾸준한 저축이 결국 큰 목돈을 만들게 됩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재테크 관련 서적을 꾸준히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돈의 속성과 같은 책들은 절약의 즐거움과 목표, 달성의 기쁨을 함께 느끼게 해줄 수 있으며 여러분의 재정 마인드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데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성공적인 재정 관리 습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재정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7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그 로드맵의 첫 목표로 1억 원 모으기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억 원은 그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필요한 초기 자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사회 초년생이거나 최저 시급을 받더라도 1억 모으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끊임없이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월급이 적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부업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단기간에 1억 원을 모으는 꿈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성공 사례들을 참고하고 자신만의 강점을 활용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꾸준함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1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과 그로 인해 얻게 될 미래를 상상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만의 1억 모으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에 옮겨보세요. 꾸준한 노력과 현명한 전략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목표는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전진하세요. 감사합니다.